오션입니다. 이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저의 업무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쿠팡 반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제가 오늘 좀 이 쿠팡 반품 들어왔던 건을 하나 해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설명을 하자면 고객님이 주문을 하신 거는 11월 7일, 그리고 받은 건 12월 10일. 그래서 거의 한 달 넘게 걸렸어요. 제품이 뭐였냐면 깍두기 써는 기계였어요. 자, 우리가 깍두기 써는 기계를 누가 살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대형 식당 있겠죠. 뭐 주방이 있는 뭐 그런 데서 살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 가정집이에요. 일반 가정집에서 전동 깍두기 써는 기계를 왜 사냐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딱 팔리는 때가 있는 거죠. 언제냐? 바로 김장철. 김장철이 언제일까요? 잘 몰라요, 보통. 저도 이제 김치를 담가본 적은 없어요. 김장에 한 번도 참여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 들어서 김장철이 11월 정도인 거는 알고 있어요. 그때 되면 배추 가격도 오르고 막 다 막 그렇잖아요. 난리가 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고객님은 그때 딱 쓰시려고 이걸 주문을 했는데 완전 늦게 온 거죠. 그래서 중간에 어쨌든 제가 안내를 한번 하긴 했어요. 이게 코로나 봉쇄 때문에 좀 늦을 것 같은데 괜찮냐 라고 했는데 고객님이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행을 했죠. 그래도 받아놓고서는 바로 받은 날 그날 반품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격이 33만 원인가 이제 그랬어요. 저는 그동안 쿠팡에서 조금 이 가격대 있는 거에 대해서 반품을 받아본 적은 사실 없었어요. 좀 5만 원, 10만 원, 뭐 요 정도는 그냥 받아봤고, 그리고 그때는 고객님한테 이제 이거 지금 반품하면 배송비가 뭐 나온다 이런 안내를 하던가, 아니면은 먹튀한 고객님도 있고요. 뭐 그런데 소액이 아니라 이거는 한 뭐 30만 원 넘는 거였기 때문에 저 조금 스트레스 좀 있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일단은 고객님한테 안내를 했어요. 이게 왕복 국제 배송료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입금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 주문 취소 승인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쿠팡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으나 취소 거부가 없습니다. 주문 취소가 들어오면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판매자가 없어요. 특히 이제 배송이 지연됐을 경우는 더더욱. 그래서 제가 쿠팡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내가 지금 받았는데 요거 취소 접수를 고객님이 배송 지연되는 거 알고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문제를 삼지 않았었다. 그랬는데 받아놓고 배송 지연으로 지금 반품을 넣었다. 내가 할 수 있는 무슨 조치가 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고객센터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없대요. 판매자님은 배송 그 시스템상에 설정된 배송 기일이 지나서 배송을 했으므로 그냥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판매자 귀책이래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이게 시스템상에 적용된 제 배송 기일은 14일이에요. 쿠팡에서 이제 14일로 배송 기간을 설정이 돼 있는데 그거 당연히 지나죠. 웬만한 거는 많이 지날 거예요, 그 기한을. 근데 이게 지났다고 해서 이거 다 뭐 판매자 책임 무조건 해줘야 되느냐라고 하니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봤죠. 아니 다른 데서는 중간에 중재도 해주고 하던데 쿠팡은 어떠냐? 그랬더니 쿠팡은 중재 같은 거 없다는 거예요. 쿠팡은 그렇게 중재해주는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님하고 뭐 직접 연락을 하셔가지고 뭐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사무적이고 굉장히 복부세 느낌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차근차근히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와, 그래서 뭐 어떡하겠어요. 쿠팡이 그렇다는데. 그쵸? 다행인 거는 이게 5만 원이 넘는 거여가지고 5만 원 이하면 그냥 바로 환불 처리되잖아요. 아시나요? 쿠팡은 고객이 그냥 반품 버튼 딱 누르면 바로 그냥 환불 처리 딱 되고 끝납니다. 모든 것이. 그러면 저희가 그 물건을 그냥 회수해 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객이 연락이 안 되거나 그냥 뭐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그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에는 뭐 그냥 손해 보는 거죠. 고객님 당신 가지세요, 물건.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경우도 몇 번 당했어요. 근데 뭐 소액이니까 그거는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간다 치는데
좀 화가 나죠. 네, 아무튼 이게 이제 30만 원 넘는 거니까 저는 좀 사실은 이거 해결해야 됐어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그렇게 안내를 했더니 이제 이 고객님은 너무 좀 황당해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근데 조금 이게 가격을 많이 얘기를 했어야 됐던 게 원가가 거의 2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그래도 돈을 회수하고 반품을 뭐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뭐 10만 원 넘게 제가 왕복 배송비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이 고객님이 그러면 물건이랑 상세랑 다른 건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잖아요. 뭐가 다르다는 건지. 그래서 물어보니까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설명서가 부실하고 자동이 아니라 수동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래서 일단은 동영상을 제가 이제 판매자한테 받아서 보내줬습니다. 사용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그리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조금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든 거죠. 그래서 고객님 이거 사용 방법이니까 잘 보시고 해보시고, 근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보고를 드렸더니 고객님이 지금 사정이 이러하시고 원하시던 시기에 받지 못하셨고 상품에 대해서 좀 불만족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보고를 드렸더니 5만 원 캐시백을 제안해 보시라고 하셨다. 누가? 대표님이. 저는 이제 대표님이 아닌 거죠. 대표님이 그러라고 하셨다. 그래서 고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어제 보내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고객님이 답이 왔더라고요. 물론 이 모든 것은 다 문자로 하는 겁니다. 전화로 하지 않았고요. 문자로만 이제 대화를 했는데 고객님 답이 오셔가지고 동영상까지 구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그 캐시백 받고 쓰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너무 좋았고요. 이게 9만 원 정도 남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9만 원을 캐시백 해준다고 할까 고민하다가 5만 원 한번 해보자. 그래서 5만 원 한번 해봤는데 이제 고객님이 오케이 해가지고 지금 너무 해피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잘 해결이 됐습니다. 보통 이제 쿠팡 이렇게 좀 너무하잖아요. 우리 판매자 입장에서는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 도대체 너무 구매 좌표만 들고 판매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우리 손해는 누가 배상을 해줘? 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쿠팡에 그거 배상해주는, 보상해주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정리해가지고 그거 자료 제출하고 하면은 또 이제 우리한테 보상금을 좀 주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해보진 않았어요. 사실은 별로 해볼 생각이 별로 없기는 해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해서 저는 그 시간에 그냥 업로드 좀 하자 이런 생각이어가지고. 근데 뭐 아무튼 지금 많은 판매자분들께서 이렇게 억울한 상황을 많이 당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쿠팡 이거 올리지 말아야 되나, 쿠팡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는 조금 이렇게 풀어가면서라도 판매를 쿠팡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쿠팡이 트래픽이 가장 높은 플랫폼인 건 맞거든요. 쿠팡의 트래픽은 국제적인 사이트들하고 비교해서도 거의 뭐 상위권, 완전 상위권에, 최상위권에 있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품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뭐 한 4가지 정도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왕복 운임을 제안해서 그 왕복 운임을 받고 그걸 회수를 하던지 아니면 고객님이 뭐 처분하던지 하게 한다 고요. 두 번째는 할인을 제안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셉트 가능하게 고객님께서 그걸 받으면 좀 만족해가면서 사용할 수 있겠다 싶을 때 이렇게 할인 제안하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회수한다. 회수해서 딴 데 판다. 이제 요거고요. 그 다음은 그냥 포기한다. 고객님 당신 가지세요. 가지던지 뭐 하던지 알아서 하세요. 요렇게 하는, 요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거는 정답이 없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고객님의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금액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질 거고요. 그거를 판단을 해서 적용을 하시는 거는 이제 사업자 몫이 되겠죠.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님이 조금 여자분 같았고 좀 친절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딱 들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좀 아무래도 성의를 보이고 친절하게 하면 좀 누그러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했던 거였는데, 어떤 분들은 친절하게 하면은 더 막 저희한테 다 물어내라 뭐 어쩌라 하면서 더 강하게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내가 그냥 세게 나가는 거죠. 세게 나가면 오히려 그쪽에서 약해지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게 정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판단해서 하는 것도 이제 경험이 쌓일수록 좀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오늘 영상 어땠을까요? 네.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뭔가 이제 하나의 간접 경험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